안녕하세요. 호신마마 유민지입니다. 자, 저희 오늘 오랜만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면은 저희 이 PD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굉장히 세팅하는 게 복잡하고 힘들고 막 장비도 다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 앞에서는 안 보이시겠지만 조명이 엄청 큰 게 3개가.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계속 도우면서 뭘 도와줄까라고 물어봤더니 가만히 있으라고. 아, 그게 도와주는 거다. 좋네요. 오늘 여기서 또 오랜만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소인데 여기가 바로 도깨비터거든요. 아, 그거 몰랐구나. 내 얘기한 적 없었구나. 네, 여기가 굉장히 신성하고 제가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네, 여기서 잘 빌면은 돈도. 아, 그래요? 네, 이따 알려줄게요. 알겠습니다. 오.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사연을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조금 특별한데요. 왜냐면은 저에게 직접 점을 보러 오셨던 분이 보내주신 사연이고, 그때도 점 볼 당시에도 점을 다 보고 나서 아, 근데 사실은 저희 집에 옛날에 이렇게 좀 신기했던 일이 있었어요 하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막 귀신이 나오거나 이런 얘기는 아닌데요. 근데 좀 다른 쪽으로 좀 무서움이 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아, 혹시 죄송한데 이거 메일로 다시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해서 저도 까먹고 있었는데 메일이 왔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그때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놓쳤던 디테일한 부분까지 또 상세하게 다 적어주셔가지고 좀 길어요. 오늘 스토리는. 오늘 이분의 성함을 편의상 정희님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메일 앞부분에도 적어주셨는데 이 이야기가 사실은 가족들이 겪었던 조금은 힘들었던 시간에 대한 이야기라서 이거를 회복하는 데 시간도 좀 필요했고 좀 용기가 필요했긴 했는데, 이제는 맞아, 그땐 그랬지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시간 있게 흐른 상태라서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얘기할 수 있게 됐다 라고 해주셨는데, 한번 소개를 오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정희님은 꽤 유명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을 하시다가 그간 알뜰살뜰 모은 돈과 그리고 부모님의 지원을 조금 받아가지고 드디어 개인 카페를 차려야겠다라고 해서 결심을 하게 되셨대요. 그리고 당시에 정희님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은 취준생이었는데 이 취업이 쉽지가 않아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던 터라서 카페를 차려서 동생도 함께 도우면은 자매가 또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겠다라고 해서 가족들도 적극적으로 카페 창업을 도왔다고 합니다. 근데 돈이 막 엄청 여유롭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메인 상권보다는 조금은 좀 떨어진 약간 뒷 골목 정도 되는 그런 한적한 곳 위주로 좀 보러 다녔었고, 그러던 중에 드디어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아서 계약을 하게 됐었대요. 근데 여기가 이제 저는 어딘지는 아는데 혹시라도 여기가 특정될까봐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릴 순 없지만, 그곳은 저도 위치만 알아요. 뭐 그 상가를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그곳은 1층은 주차장 일부와 2개의 상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로는 원룸으로 구성된 주거 공간이 있는 그런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곳에 1층에는 2개의 상가가 있었는데 2개 다 공실이었던 상태라서 크기도 비슷하고 월세도 똑같았던 터라 정희님은 둘 중에 더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해서 들어갔었다고 합니다. 물론 카페를 막상 오픈했을 때는 옆에 상가가 비어있으면 좀 없어 보이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 부동산 사장님은 요즘 작은 상가일수록 주차부터 입간판을 놓는 것까지 기싸움이 너무 심해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면서 건물주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세입자의 입장에선 차라리 지금은 혼자 있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듣고 보니까 맞는 말 같아서 그래, 옆에 상가 비어있어도 나 혼자 들어가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계약을 했었다고 합니다. 계약 후에 정희님과 여동생 그리고 어머니는 주변의 그 동네를 또 산책하듯이 둘러보면서 조금 한적하긴 하지만 그래도 워낙 이 주거 공간이 잘 돼 있어서 또 이제 원룸도 많이 있고 하니까 잘 계약한 것 같다, 주변에 원룸이 많다 보니까 커피값만 조금만 저렴하게 맞추면 많이들 마시러 오겠다, 이런 대화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그래도 내 딸들이 처음 어떻게 보면 첫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성급하게 좀 결정한 게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엄마가 친한 지인 중에 이런 점집이나 무당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한번 소개를 받아서 점집을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얘기를 꺼내셨다고 합니다. 정희님은 당시에 나이도 젊기도 하고 또 이런 점집이나 무당 이런 거는 관심도 없었고 이런 거는 어른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터라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래 가서 한번 물어보든지 라고 대답을 했었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어머니는 지인으로 어떻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점집을 다녀오셨는데 집에 오신 어머니의 표정이 너무나도 안 좋았다고 합니다. 한참을 혼자 고민하시는 듯 하더니 정희님에게 어렵게 꺼낸 얘기가 사실은 점을 보러 갔다 왔는데 무당이 따님들의 생년월일을 듣더니 한참을 점을 풀다가 둘 다 사업할 팔자가 아닌데 카페는 뭔 놈의 카페야 라고 다짜고짜 화를 내듯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첫째 딸은 그래도 성격이 털털하고 서비스직이 잘 맞아서 억지로 사업을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사업으로 돈은 절대 못 버는 팔자다 라고 얘기했고 근데 문제는 둘째다. 둘째는 절대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사업을 하게 되면은 완전히 망하는 사주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계약한 그 터와도 전혀 맞지가 않다. 얘는 잘못 들어갔다가는 큰일 난다 라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 깜짝 놀란 어머니는 아니 근데 둘째가 취업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면 뭘 시켜야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일단 사업만큼은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차라리 어디 공장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 얘기에 기분이 확 상했었고 그러면서 아니 이미 계약까지 했는데 그럼 어떡해요. 그러면은 그 사업자는 큰딸 이름으로 했으니까 그럼 둘째는 그냥 도와만 주는 거니까 상관없지 않을까요? 라고 했더니 무당은 계속해서 안 된다면서 도와주든 말든 그냥 다 필요 없고 안 된다면서 둘째는 사회생활도 못할 거고 힘들어질 거다라는 부정적인 얘기만 엄청나게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굉장히 안 좋은 표정을 지으면서 점집을 나오셨고 이후에 집에 돌아와서도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떡하나 고민을 하던 중에 큰딸인 정희 씨한테 어렵게 털어놓게 된 거죠. 당시에 그 상가를 계약하고 나서 이 세 사람은 우리 이거 잘 되면은 엄마도 하고 있던 일을 그만두고 여기 카페에 와서 일을 도우면서 여자 셋이서 똘똘 뭉쳐서 하자고 막 하하호호 하면서 되게 분위기가 엄청 좋았는데 거기에 진짜 거의 뭐 얼음물을 끼얹은 것처럼 갑자기 다 안 된다 하지 막 둘째 망한다고 하지 그래 놓으니까 마치 희망찬 꿈이 다 무너진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계약까지 했는데 뭐 이제 와서 어떡해 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되게 걱정이 됐었는데 이 정희 씨가 성격이 엄청 털털하고 좀 남자 같은 면이 있었던 터라서 처음에는 이게 너무 불안하고 막 찜찜하고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그런 거 믿지도 않고 그리고 엄마가 뜬금없이 보러 간 거잖아요. 만약에 안 보러 갔더라면은 그냥 모르고 시작을 했을 텐데 라는 생각에 어차피 우리 집 무교고 그런 거 믿지도 않고 그냥 이미 엎질러진 김에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자. 그리고 엄마 그냥 점 안 보러 간 거나 마찬가지야. 그냥 뜬금없이 보러 간 거잖아. 다 잊어. 그냥 하는 소리야. 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 우리가 언제부터 종교 있었다고 그래. 그리고 우리가 언제부터 점집 다녔다고. 그리고 내가 아까 좀 인터넷 찾아봤는데 엄마 무당들 원래 그런 소리 그냥 다 한대 기본적으로. 내가 지식인이랑 커뮤니티랑 좀 검색을 해봤거든. 근데 원래 무당들이 장사한다고 하면은 막 터 안 좋다 뭐 안 좋다 하면서 부적설하고 구타라고 그런 얘기하는 게 거기 국룰이래. 그러니까 우리 그 말 들은 거 그냥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무시하자
라고 얘기를 했고, 다만 동생은 이 언니에 비해서 조금은 소심했던 성격이라서 동생한테는 괜히 신경 쓰면 좀 머리 아프니까 피곤하니까 동생한테만큼은 얘기를 하지 말자 라고 어머니랑 그렇게 결론을 지었다고 합니다. 동네에 조금은 작은 카페이긴 했지만 그래도 30대 초반에 이렇게 창업을 한다라고 생각하니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면서도 부담이 커서 무조건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만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카페를 시작하게 됐는데 카페가 너무 잘 됐대요. 와. 예, 너무 잘 됐대요. 물론 막 그런 메인 상권에 있는 프랜차이즈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욕심 없이 천천히 가자라고 생각했는데 이 천천히 가자가 거의 뭐 가즈아가 된 거야. 예, 그래서 이게 오픈빨인지 처음 시작하자마자 너무 잘 됐었고, 당시에는 지금은 이렇게 커피 한두 잔도 배달을 해주잖아요. 우리가 배달비만 내면은. 근데 그때는 커피 한두 잔도 배달이 그렇게 용이한 그런 때는 아니었었대요. 맞아, 생각해보니까 10년 전에는. 근데 동생이 직접 주변에는 자기가 배달을 가겠다 라고 하면서 취업이 안 돼서 조금 소심해져 있던 동생이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되게 생기도 넘치고, 무엇보다 자기가 너무 열심히 주변에 한두 잔도 배달을 다닐 정도로 주변에 공부하는 학생들, 취준생들 막 한두 잔씩 배달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 카페도 너무 잘 되고 어머니까지 일을 쉬실 때 와서 도와주실 정도로, 도와줘야만 할 정도로 일이 너무나도 잘 됐고, 집안에 그 전까지만 해도 좀 힘든 일도 많고 조금 어두웠던 그런 집이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고생했던 게 이렇게 보상을 받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게 술술 풀리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정희 씨 동생은 아침에 근처에는 배달도 해준다라는 내용이 들어간 전단지 같은 거를 나눠주는 등 정말 시키지도 않은 일을 동생이 정말 완전 달라진 사람처럼 정말 열심히 했고, 그래서 동생은 주로 배달이나 홍보 쪽과 관련된 일을 했고, 정희 씨는 이제 커피를 만들고 이렇게 일을 분담해서 했었다고 합니다. 정희 씨는 어머니께 이거 보라고, 엄마 그때 우리 몇 달 전에 점 보러 갔을 때, 엄마가 점 보러 갔을 때 무당이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때 우리 이거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지금 우리 봐. 지금 우리 엄청 잘 되고 있잖아 라고 얘기를 했고, 어머니 역시도 지인이 용하다고 알려준 것인데 거기가 영빨이 떨어진 건지 너무 찜찜했는데 너무 다행이다 라고 하면서 다행히 너무나도 가게가 장사가 잘 됐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픈한 지 몇 개월쯤 지났을 때도 장사가 계속해서 더더더 잘 됐었고, 물론 오픈빨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거 치고는 장사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꽤 얼마나 잘 됐었냐면은 주변에 월세가 좀 괜찮은 상가가 나오면은, 인근에 나온다면은 동생 명의로 하나를 더 하자.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이렇게 다 좋았대요. 꿈만같이 다 좋았는데 당시에 이상하게 조금은 찜찜하게 걸리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3층 원룸에 사는 어떤 남자였다고 합니다. 카페는 근처에 원룸촌이다 보니까 근처에 사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저렴하고 배달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여기서 많이들 드시곤 했었는데, 같은 건물에 3층 원룸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인 그 남자는 오픈하고 나서도 몇 번 와서 테이크아웃으로 커피를 사가거나 아니면 혼자 잠깐 앉아서 마시고는 가는 게 다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손님이 비교적 한가한 때는 매장에 와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정희 씨나 쉬고 있는 동생한테 말을 거는 일이 점점 더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뭐 같은 건물이니까 그럴 순 있죠. 근데 정희 씨한테는 자신은 원래 명문대에 나온 대학원생인데 다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금은 여기서 살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 라고 했고, 또 며칠 뒤에는 동생한테는 자기는 원래 대기업에 다니다가 지금은 전업 투자를 하고 있어서 회사를 안 다닌다라는 조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이 자매한테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또 자기가 숨기고 싶은 게 있으면은 또 부를 수도 있지, 또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왜 찜찜했냐면은 그분이 일단은 겉으로 보이는 상태가 매우 안 좋았었다고 합니다. 예, 왜냐면은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밖에 나오는 거잖아요. 아무리 같은 건물이라 해도. 근데 일단은 머리 이 상태가 항상 자다가 막 나온 사람처럼 매일 엉망진창이 돼 있었고, 입고 있는 옷도 약간 그런 속옷 차림의 느낌이 나는 그런 약간 이런 뭔가 이제 잠옷. 네, 잠옷 느낌인데 약간은 그 남자 헐렁한 반바지도 아닌 뭔가 속옷도 아닌 트렁크 그러니까. 팬티 같은 뭐 큰 반바지. 그런 거를 약간 누가 봐도 저 속옷 아니야? 할 정도로 약간 그런 이상한 옷 상태를 하고 왔고, 무엇보다 얼굴이나 이런 외관의 모습이 일단 상태가 너무 안 좋았었대요. 누가 봐도 약간 좀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래서 이 정희 씨도 동생한테 저 사람이 말을 걸어도 그냥 네네 대답만 하고 절대 말을 트거나 그런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틈을 보이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었고,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혼자 있는 시간을 두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손님이고 또 같은 건물을 쓰는 이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찝찝하긴 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친절함을 가지고 대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막 아 네 하고 쌩, 아 네 맞아요 하고 쌩, 이런 식으로 대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그 남자분은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는 그냥 테이크아웃만 하거나 매장에 잠깐 앉아있다 갔는데 점차 그 매장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입구 쪽에 그 창가라고 해봤자 상가가 작으니까 창가에 테이블이 2개 정도밖에 없었대요. 근데 그중에 한 군데를 막 3시간 정도 차지하고 있는다던가. 근데 막 3시간 왜 그런 카공족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는 있지. 근데 이분이 좀 이상했던 게 막 노트북을 들고 온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3시간을 멍 때리고 있는데요. 멍을 3시간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했다가 카페에서 일하는 정희 씨 쳐다봤다가 동생 쳐다봤다가 또 혼자 커피를 마셨다가 그렇게 3시간을. 와. 좀 무서우셨겠는데요? 그치. 그러니까 여자들은 무서운 거야, 이게. 그게 뭔가 일을 한다거나 차라리 그러면은 좀 뻔뻔하네 이럴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분이 이상한 행동을 좀 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계속해서 조금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고,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는 이 테이블이 있고 의자가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배낭에다가 막 무슨 책, 무슨 뭐 파일 같은 걸 가져와가지고 의자 여기저기 펼쳐놓는다는 둥. 근데 그걸 보거나 하지도 않는데. 그리고 나서 또 멍 때리고 앉아있는데.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점차 그분이 그 창가 자리를 차지하는 시간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시작했고, 문제는 이분이 아까도 얘기했잖아. 행색도 이상하고 누가 봐도 약간 노숙자 같았대요. 얘기하시는 바로는 노숙자 같은 데다가 막 자리까지 차지하고 있지, 막 혼자 막 이렇게 멍 때리고 있지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근처에 앉는 걸 꺼려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하루는 동생이 참다 못해서 되게 친절하게 죄송한데 의자는 여기 안 쓰실 거면은 저 옆에 가져가서 저분들 쓰시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분이, 그 남자가 완전 돌변해가지고 막 다른 손님들도 있는데 엄청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여기 단골인데 여기에 책도 못 냅두냐면서 엄청나게 크게 소리치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듯이 자신의 책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행동까지 했었고, 당시에 동생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까지 해서 경찰이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에야 왜 막 우리 카페에 그런 좀 이상한 손님들이 있으면은 막 인스타나 이런 데 막 박제돼가지고 올라오거나 하는데, 그 당시에는 영업방해나 이런 게 사실은 제대로 안 돼 있었던 터라서 경찰 역시도 직접적인 피해가 없고, 또 둘은 이웃 아니냐, 너네 이웃이니까 서로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다, 이웃끼리 잘 지내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갔었대요. 예.
그날 이후로부터 동생은 그 남자를 굉장히 심하게 무서워하기 시작했고 공황장애 같은 증상이 오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몸도 아프게 되면서 카페 일을 못하게 됐었다고 합니다. 결국 어머니가 하시던 일을 조금은 중단을 하시고 와서 일을 도와주긴 했지만 어머니도 처음에는 막 화를 내시다가 그 남자를 겪어보시더니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게 좋겠다. 저 사람은 좀 이상하다. 많이 이상하다. 라고 하면서 결국 카페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접게 됐다고 합니다. 네, 왜냐면은 그 남자 때문에 일단은 매장에 손님들이 오면은 오래 안 머무르고 다 나간대요. 왜냐면 그 남자 근처에도 안 앉지, 막 남자 막 냄새 나지, 막 누가 봐도 그냥 노숙자가 와서 앉아 있는 느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래 머무르지도 않고 중요한 거는 거기가 약간 동네 장사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동네 주민들도 점차 안 오기 시작하면서 8개월 정도 넘어갔을 때부터는 거의 적자였대요. 손님이 그냥 없는, 거의 그 남자만 카페에 와가지고 머무르다가 가는. 와, 너무 무서웠겠는데요, 네. 진짜. 그래서 그 카페를 한 지 딱 1년째 됐을 때 완전히 거길 접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벌었던 돈도 이후에 적자로 8개월부터는 적자로 계속 마이너스로 다 나가게 됐고 창업은 완전히 접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태어나서 처음 창업을 했던 자매가 진상을 만나면서 창업에 실패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에서 제가 좀 무서웠다고 했던 포인트가 따로 있어요. 뭐냐면은요, 당시에 카페에 동생이 못 나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그때 왜 막 그 남자 손님이 책 집어 던지고 해갖고 경찰이 와서 싸웠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카페 마감을 하고 정희 씨와 동생이 그날은 부모님이 가게로 직접 데리러 오기로 해가지고 두 사람이 가게 문을 닫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밤에. 근데 두 사람이 함께 있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메뉴도 개발도 하자, 우리 좀 다시 열심히 해보자, 저 남자 신경 안 쓰게 하면서 두 사람이 으쌰으쌰 하면서 늦은 시간에 카페에 있었는데 당시에 그곳이 그 화장실이요, 그 주차장과 연결이 돼 있는 좁은 복도가 있고요, 그 복도 끝에 남녀 공용 화장실이 있대요. 예, 상가에 이어지는, 그러니까 손님들이 쓸 수 있는. 근데 그 화장실로 가면은 화장실이 남녀 공용이래요. 그래서 화장실 문을 열면은 바로 옆에 남자 소변기가 있고 또 칸막이로 우리 다 돼 있잖아요, 좌변기가. 그래서 칸막이 문을 열면은 여자가 쓸 수 있는 그런 좌변기로 돼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곳은 상가에서 손님들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이다 보니까 보통은 상가가 지금 옆에 공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쓰는 사람이 이 자매나 손님들 뿐이었고 영업이 끝나면 이 자매들밖에 안 썼었대요. 그래서 동생이 아무 생각 없이 밤에 화장실 갔다 올게 하니까 언니도 그래 갔다 와 이러고 동생이 그 화장실을 갔었고 그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좌변기 문을 열고 그 칸막이 문을 열고 그 화장실을 쓴 다음에 그 칸막이를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그 화장실에 들어온 3층 남자가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도 못하게 밤에. 근데 동생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 남자를 보자마자 너무 깜짝 놀라갖고 거기서 뒤로 자빠진 거야. 머리가 다치거나 하진 않았는데 뒤로 순식간에 너무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지는 바람에 문 열고 나오자마자 뒤로 자빠진 거지. 그래서 꼬리뼈가 골절이. 예. 그러면서 그때 그 순간에 그 남자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너무 크게 순간 먹었던 거야. 근데 나중에 그 남자한테 아니 당신도 방에 집에 화장실인데 왜 여기로 왔냐라고 했더니 그 내 건물인데 우리 건물인데 그러니까 건물주는 아닌데 아니 밑에 왔다고 그냥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남자가 그 늦은 시간에 그 1층 화장실에 올 일이 없었는데 예. 일이 없대요. 자기 집에 있는데 뭐하러 와. 근데 그러니까 동생도 이 언니도 전혀 그거에 대한 걱정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그 화장실에서 그 남자가 마주치는 순간 동생이 너무 깜짝 놀라서 넘어지면서 꼬리뼈가 골절이 됐고 그때 동생이 공황장애가 사실은 그때 너무 크게 와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국 발견을 해가지고 그때 어머니랑 막 경찰이랑 막 구급 119랑 다 오고 막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남자가 막 위협을 했다거나 아무것도 한 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동생이 자기가 놀래서 넘어진 거다 보니까 근데 이게 꼬리뼈 골절이 수술이 없대요. 제가 꼬리뼈가 휘어 있습니다. 실제로. 꼬리뼈가 골절되면 수술이 없고 그게 붙을 때까지 그냥 누워 있어야 된대요. 안 움직이고. 수술할 수가 없대요. 그냥 자연스럽게 붓게 가만히 냅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움직이면 안 된대. 그래서 이 동생분이 꽤 오랜 시간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카페를 못 나왔던 거예요. 아, 어쩐지 이게 진짜 엄청 아프거든요. 저는 부러진 게 아니라 살짝 핀 건데도 너무 아파서 걷지를 못했는데 그 정도면은 퇴원 후에도 이게 붓고 나서도 오래 서 있는다거나 오래 걸으면은 꼬리뼈가 빠질 것 같은 통증 때문에 꽤 오랜 시간 고생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 돌이켜보니 그 무당의 말대로 된 것 같아서 씁쓸하긴 했지만 너무 소름 돋는 경험을 하셨다 이건 거지. 그러니까 진짜 그 무당 말대로 첫째는 성격 때문에 그래도 사업을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돈은 못 번다. 근데 진짜 돈을 못 벌었잖아. 둘째는 절대 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진짜 큰일이 났네요. 그 말대로 된 것 같아서 처음에는 그냥 우연이겠지. 원래 창업은 실패 확률이 높다 보니까 우리도 그냥 뭣도 모르고 시작했다가 진상 만나서 힘든 건가 보다 이랬었는데 동생이 오랜 시간 그 꼬리뼈 골절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공황장애까지 오고 그리고 문제는 동생이 취업을 못한 상태로 이 일을 시작했잖아. 근데 카페까지 접으니까 우울증이 또 와가지고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진짜 그 무당 말이 맞았을 수도 있겠구나. 맞았을 확률이 높구나 라는 생각에 정희 씨 역시도 그 이후로부터 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진짜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조금은 이쪽으로 믿게 되셨다고 합니다. 화장실 쓰고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문을 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러고 나왔는데 순간적으로 자기가 되게 무서워했던 그 남자가 들어와봐. 나라도 나는 숨 넘어갈 것 같아. 순간 내가 막 귀신 본 것처럼 너무 깜짝 놀라니까 이분이 얼마나 놀랐으면 그대로 뒤로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꼬리뼈가 다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얼마나 놀랐으면 뒤로 그대로 자빠졌으니까 꼬리뼈가 다치지 않았을까. 저는 장난치다가 꼬리뼈가 살짝 휜 거거든요. 근데 얼마나 많이 놀라셔서 세게 넘어졌으면은. 저도 손님들 보면은 은근히 꼬리뼈 이 금가시거나 골절되시는 분 많아요. 예. 이 욕실에서 특히 나오실 때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욕실에서 많이 넘어져서 꼬리뼈 골절 생각보다 많이 됩니다. 실금도 많이 가고요. 네. 아무튼 동생분이 그거를 겪고 나서 되게 힘들어했고 또 이제 뒤에도 적어주신 게 동생이 그 이후로도 취업이 안 돼서 계속해서 힘들어하다가 지금은 어머니의 일을 도와주면서 그래도 옛날보다는 잘 지내게 됐었고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자신도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실패한 거야. 그냥 우리가 창업이 안 된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동생을 보면서 아 진짜일 수도 있겠다. 진짜겠다 라고 조금은 씁쓸하지만 소름 돋았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남자분이 뭐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기를 가지지 않고서야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근데 제가 이분 사연 들으면서 딴 분이 또 생각이 났는데 그분도 저한테 직접 점을 보러 오신 분인데 그분도 무슨 가게를 하셨는데 층간소음 때문에 가게에서 위에 있는 사람과 싸움이 난 거예요. 근데 이분도 층간소음 때문에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 윗사람이 약간 칼 같은 거를 들고 가게 앞에 어슬렁어슬렁 거렸던 거야. 네, 그래서 그 집도 가게를 접었었거든요. 옛날에 들었던 얘기인데 저는 그분들도 생각이 났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게 우리는 보통 이 점 보러 갔을 때 저 사업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했을 때 안 돼요 했을 때는 보통은 내가 나의 문제로 사업이 잘 안 되는 것만 생각을 하거든 보통은.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접는 건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든 간에. 그래서 보통은 점을 보러 가시거나 했을 때도 사업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를 물어봤을 때 사업하는 팔자 아니에요. 그러면
나 사업하는데? 뭐 이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나 사업하는데? 그리고 나 사업 개잘됨? 뭐 이럴 수는 있는데 무당이 예를 들어서 사업이 물론 그런 무당들도 있어. 괜히 더 겁주는 당신 안 될 거야. 뭐 굿해야 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좀 믿음이 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 입에서 좀 조심해라. 안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면은 꼭 나의 잘못이 아니라 이런 외부적인 일로도 일이 생길 수는 있더라고. 내가 유튜브에서 이거 얘기한 적 있었나? 없었을 거야. 어떤 분이 사업을 진짜 크게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가맹점을 엄청나게 많이 내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점을 보러 오셨는데 제가 그분한테 올해 진짜 안 좋고 당신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정말 안 좋다 라고 했는데 그분이 진짜 콧방귀 끼고 가셨거든요. 저 지금 짧은 시간 동안 오늘도 가맹점 사인 3개 하고 왔대. 그리고 내일도 또 할 거고 그리고 나서 한 1년도 채 안 됐을 때 되게 안 좋게 오셨어요. 그게 같이 투자했던 분이 잘못되면서 한 개 남기고 다 접었어. 잠시만. 나 방금 누가 생각이 나가지고. 맞어요? 나 그 사람이야. 여기 대표가 점을 보러 왔거든. 그래갖고 나한테 엄청 처음에는 거들먹거리면서 저 지금 너무 잘 됐고 괜찮은데요? 되게 이렇더라고.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 근데 너무 안 좋은 거야. 들어왔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요. 이랬는데 아니요. 저희 안 좋을 것도 없고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어딘데요? 그랬더니 이름을 딱 얘기했는데 특이한 거야. 그 사람한테 당신 망할 거라고 진짜 안 좋다고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네, 맞아요. 망하고 거기 전부 다 없어지고 와. 거짓말처럼 하루아침에 갑자기 못하게 됐다고 해서 제가 돈 돌려 못 받았어요. 아무도 못 돌려받고. 네, 거기에요. 진짜 너무 소름 끼쳤어요. 미치겠어요. 네. 대박이지.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물론 이게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와 그럼 이제 무당말 다 맹신해야겠네 이럴까봐 제가 사실은 이런 썰들은 많아요. 되게 펼치려면 펼칠 수는 있는데 그럼 또 그래 니 똥 붉다 너 잘났다 이런 것도 듣기 싫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사연 위주로만 설명을 하는 건데 막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막 무당말을 무조건 맹신하거나 하는 건 아니겠지만 들었을 때 조심해라라는 얘기는 조금은 조심할 필요는 있다. 예, 조심할 필요는 있고 근데 이런 얘기가 참 진짜 양날의 검이야. 내 이런 얘기 하면은 그럼 무당말을 맹신해야 되구나 또 이렇게 과몰입되실까 봐. 그러니까 하시기는 하되 조금은 조심할 필요는 있다. 그쵸. 어떤 거든 똑같은 것 같아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거는 무조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손님들한테 이게 맹신하라는 건 아니지만 나도 본인들 기분 좋은 얘기 해줄 수 있다. 대박. 뒤에 빛, 후광, 번쩍. 이 얘기 해줄 수 있지만 내가 지금 굳이 본인 기분 나쁘게 할 필요는 없다.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나도 손님이 와야 돈을 버는데 내가 뭐하러 굳이 본인 기분 나쁘게 하겠냐. 좋은 얘기는 내가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고 진짜 돈 생각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안 좋은 얘기 근데 또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이런 얘기하면 무당들이 쓸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이걸 역으로 또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하는 거는 당신이 걱정돼서야 너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악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긁게 되네요. 모기가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참 이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제 얘기를 많이 안 하게 돼요. 거의 빙의군 얘기만 하고 빙의굿은 영상으로 바로 빠바박 보여지니까 그래서 빙의굿만 하고 얘기를 잘 안 하게 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잘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구독자분들은 좀 알아주셨으면은 하고 또 오늘 또 야외에 오니까 사람이 또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이건 또 편집이 될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최대한 내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